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나흘째인 오늘 집으로 향하는 귀경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귀경 차량이 몰리며 오늘 오후 4시 기준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8시간 20분, 광주에서는 7시간가량 소요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추석 연휴 중 가장 많은 차량이 몰리면서 밤까지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다 내일 새벽 3시쯤 해소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목포역과 목포항 등에서도 섬 고향을 빠져나오는 귀경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의 최대 현안은 광주 민간공항 무한 이전과 전남 국립의대 설립입니다. 그러나 이 핵심 현안 두 가지는 광주와 전남, 전남 서부와 동부의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심각한 지역 분열과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핵심 현안인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무안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순천대의 거듭된 공모 불참 의사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시와 무안군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좁게는 목포대와 순천대, 넓게는 목포시와 순천시의 극명한 이해관계 대립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이 한 몸이고 전남이 하나라는 공동체적 인식이 이 두 가지 사안에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역사적 과정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존중받지 못하고 지역의 이해관계와 힘, 즉 경제력의 논리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차기 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들도 힘의 논리에 좌우되면서 합리적 의사결정보다는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2007년 광주와 목포공항을 대체하고 특히 군공항에 얹혀 사는 광주 민간공항 기능을 흡수하기 위해 국토선안권 관문공항으로 3천억 요원을 투입해 건설됐습니다. 광주시가 당연히 민간공항을 우선 보내고 광주 군공항 이전을 논의했더라면 무안 주민들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일 수 있었을까 하는 반문이 나옵니다. 무안공항이 개항할 때 광주가 가지고 있었던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넘겼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안 사람들은 광주의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두고도 이와 비슷한 극심한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가 지난 10일 1개 의과대학과 2개 대학병원 신설이라는 방안과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의대 설립 방안 등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물 건너갔던 공동의대가 다시 등장했고 목포대는 전남도가 이에 대해 확약을 받아와야 한다며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대는 대학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공동의대 추진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가 의대 신설을 결정해야 한다며 공모 불참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가 순천시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김영록 지사도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 권한이 없는 도의 행위라고 하면서 전라남도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부터가 이율배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가지 현안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해 등장한 정책들이지만 광주와 전남, 전남과 전남의 극심한 내부 갈등으로 번지면서 차라리 하지 않음만 못하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해야 하는 광주 전남 정치권이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한치 앞의 이익만을 쫓으면서 대의와 정의를 존중했던 호남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는 27일 목포에서 열리는 국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를 앞두고 남도미식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복령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남에서 주로 먹던 떡 가운데 하나인데요. 진도에서 이 복령떡을 60년 가까이 만들면서 명인의 반열에 오르고
한평생 떡 만들기에 열중해온 김영숙 병인을 만나봤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여 년 전 대전에서 진도로 시집온 김영숙 씨. 풍습도 환경도 달라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시댁에서 배운 복령떡이 김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정성스레 떡을 대접하다 보니 30년 만에 지금의 회사까지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음식 만드는 것을 원래 좋아하기도 했는데 이제 집에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음식을 잘 이쁘게 담는 법이나 맛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죽은 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버섯인 복령과 맵쌀, 벌꿀을 가지고 단아한 모양의 떡을 만들어 대한민국 식품명인 53호에 오른 김영숙 씨. 남다른 정성과 재주를 인정받아 남도 음식 명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도 특산품인 구기자와 울금 등의 재료로 두텁떡과 구름떡, 찹쌀떡 등 새로운 시도를 해내기도 했습니다. 한평생 떡을 만들어 온 기술을 활용해 굳지 않는 떡 제조법을 고안해내면서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떡을 생쌀을 빻아서 반죽을 해갖고 만들어서 찐 것이 송편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하죠. 떡을 다 쪄갖고 기계에다 넣어서 손으로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시집와 두 번째 고향이 된 남도의 음식 문화를 이어온 김영숙 명인. 후배 양성과 사회 환원에도 앞장서기 위해 오늘도 떡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제가 명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지난 세월들이 좀 서럽기도 해요.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전남에서는 귀성객들이 오랜만에 가족과 나들이를 가거나 성묘에 나서며 명절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목포 유달공원 묘지 등 서남권 묘역 인근 진입도로는 이른 아침부터 참배객들의 차량이 길게 늘어서면서 1시간가량 일시적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불볕더위에 저마다 양산과 모자로 중무장한 채 묘역을 찾은 성묘객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린 뒤 절을 올리며 조상을 기렸습니다. 예, 이제 장모님 산소에 성묘로 왔는데 날씨가 워낙 더워서 장모님 잘 계신가 하고 또 찾아뵙고 가족들하고 또 저희 둘째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첫 사위랑 묘소에 성묘로 왔습니다. 광주와 전남 19개 시군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추석 전날인 어제 오후 6시 이후 밤사이 최저기온은 여수 27.5도를 최고로 완도 26.9도, 목포 26.8도 등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한낮 기온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다 주말부터는 광주 전남 전역에 비가 내리며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 1시간에 30mm가 넘는 강한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쯤 해남과 영암 등 전남 2개 시군에서 주택마당이나 도로에 물이 찼다는 신고를 접수해 모두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남 지역 시간당 강수량은 해남 36.6mm, 강진군 35mm, 무안 전남도청 22mm, 목포 8.2mm 등을 기록했습니다.